2020년 4월 20일 월요일 오후 4시입니다. 저는 오늘 그 경주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는 김석기 의원의 그 공약집도 봤습니다만은 경주신문에 요약된 걸 제가 보고 있는데요. 보고 있고 또 여기에 경북신문에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사진이 있는 경북신문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먼저 이제 김석기 의원이 이런 영상을 볼 리가 있겠습니까만은 혹시 보게 된다면 그래도 국회의원한테 전하는 메시지가 포함된 영상인데 옷을 이렇게 입고 있어 가지고 좀 죄송스럽기도 하네요. 그래도 넥타이 하나 정도 매줘야 되는데 아마 김석기 의원은 이번 선거 치르면서 정치가 정말 더러운 거구나 하는 걸, 피도 눈물도 없는 더러운 거구나 하는 걸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그 공천 파동도 있었지만은 공천이 오락가락하는 과정에서 지지하는 뭐 특정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이 메추리 떼처럼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걸 보고 또 나중에 이제 공천 받으니까 다시 다 자기한테 휩쓸려 오는 걸 보면서 야, 정치가 정말 더러운 거구나 아마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 일단 기본 정책을 지지하는 노선은 강력한 주적 개념과 함께 안보 개념, 뭐 그거는 글쎄요, 대한민국에서는 그 보수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생각하는 것이겠고, 그 다음에 둘째는 저는 영국의 보수당 같은 가치를 내건 깃발을 드는 정당이 출연하기를 고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거날에 뽑을 정당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좌익들을 뽑을 수는 없으니까, 좌익이라고 하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여성이 나왔더라고요, 후보가. 그리고 그 지지자들, 저는 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게 그 당명부터 간첩 신영복의 모티브를 딴 더불어라는 거를 알고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안 됐다. 과연 자기들의 그 열정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건지 정말 모르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김석기 의원의 여기 보니까 대책위원회 해단식에 보니까 얼굴 면면들을 보니 그냥 좀 그렇습니다. 그냥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부지깽이라도 필요하니까 다 끌어들여야 되니까 찍었고, 그거는 그렇고요. 공약을 제가 좀 말하려고 해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해야 됩니다. 탈원전 정책은 뭐 영화 보고, 판도라 영화 보고 했다, 뭐 김익중 교수한테 이론적인 소스를 얻었다, 그거 다 아닙니다.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이 남한 지역의 핵무기 자산을 아예 싸그리 없애려고 하는 그 김일성의 유훈을 따르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나라 산업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저지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는 뭐 관광 관련된 게 있는데 뭐 그건 다 누가 되든 간에 이런 말은 다 해봄직하고요. 한수원 제2청사 건립이라는 거는 굉장히 노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한수원이 여기 왔는 것도 웃기다고 생각해요. 그게 원래 태권도 공원이 정치적인 그 수법으로 무주로 가버렸잖아요. 무주로 가고 일단 너희들 먹으라고 방패장을 던져준 거예요. 그 방패장과 함께 따라오는 플러스 알파 중에 하나가 한수원 본사였습니다. 근데 이 한수원 본사도 이 지역에서 또 찢어먹기를 하면서 그 억지로 강제 이주하다시피 해서 와 있는 그것도 찢어먹기 하다시피 해가지고 시골에 쳐넣어놨잖아요. 그때 소위 정치한답시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시민단체들 틈에서 같이 막 경운기 타고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한수원 본사를 어쨌든 이 시내에다가 놔뒀으면 그나마 강제 이주라 하지만 관광이라든지 소비라든지 이런 시너지를 일으켰는데 아무것도 살려내지를 못했습니다. 경주시 내수 진작을 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본사를 이쪽으로 이전해 오는 거는 여러 가지 법리적인 해석이라든지 복잡할 거니까 제2청사라는 구실로 해서 실상의 업무들은 제2청사라고 해서 시내권에 두고 하는 그런 묘수가 아닌가 해서 굉장히 노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공약에 대해서 지금 말하지만 근본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기능에 대한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구에 돈을 따오는 흥신소가 아닙니다. 국가적인 디시전을 하는 집단인 거죠. 국민을 대리해서. 근데 어쨌든 선거를 해야 되니까 이런 공약들을 이제 내놓는데 굉장히 위험한 공약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고교 평준화입니다. 고교 평준화. 왜 이걸 들고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이것 관련된 시민단체들의 어떤 뭔가 압력을 받았다거나 어떤 영수증을 청구한다거나 이런 압력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서울의 평준화 때문에 서울의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가 완전히 깡통 돼버렸는 거 아시죠? 그런 거 다 치우고 근본적으로 인간 세상에서는 평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모의 평준화, 건강의 평준화, 맛집의 평준화, 아니 당장에서 뭐 스포츠의 평준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김석기 의원님 본인도 경찰대 출신이고 그렇게 해서 그 라인을 타고 올라가서 서울청장도 하고 오사카 총영사도 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서울청장을 제비뽑기로 할까요? 평준화를 해서? 아니면 맛집도 평준화해서 맛집을 뽑나요? 아니 공무원을 선발할 때도 제비뽑기로 해서 균등하게 뽑나요? 왜 쟤만 뽑아야 돼? 이 세상 모든 자격증을 평준화로 뽑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평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이겁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 자기 자식이 아주 그 각박한 경쟁 속에 집어넣기 싫다, 다양성을 꾀하고 싶다, 이런 거거든요. 그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하면요, 이미 다양하게 직업 선택이라든지 학업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걱정하는 듯 하지만은 그 부모 자신을 걱정할걸요. 아마 중학교에 진학하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대학교에 진학하는 그 시점에서 엄마들 모임에서 이탈하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고 물어보면 아이 진학했는 것 때문에 쪽팔려 가지고 탈퇴하는 겁니다. 모임에서. 그겁니다. 지 걱정하는 거예요. 지 위신 걱정하는 겁니다. 부모 체면 걱정해서 애 걱정을 핑계 삼는 거거든요. 이미 대한민국에는 어느 진로든지 어느 학업이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학업의 평준화를 주장하는 자들은 곧바로 뭘 주장하냐 하면요, 부의 세습 때문에 학업의 평준화가 안 일어난다, 이렇게 접근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더 많은 걸 가르치는 거, 그걸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업의 평준화를 허용을 해서 들어주잖아요. 그 분위기로 가잖아요. 바로 재산의 평준화로 이어집니다. 학업의 평준화는 곧 재산의 평준화입니다. 타고나는 달란트도 있지만은 투자하는 돈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직결되는 겁니다. 이런 좌익들의 심보를 모르고 명색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기준에서는 중간에서 다 좌편향된 구역에서 경쟁하는 정당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습니다만, 그나마 그래도 보수 우익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김석기 의원이 어떻게 평준화라는 걸 들고 나올 수 있습니까? 평준화는 예를 들었어요, 모든 학생을 고르게 나눌 수도 없지만 하향 평준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상향 평준화를 하자. 그러면은 맨 위에 있는 애들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 기회비용은 고스란히 그 아이들의 피해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얼마든지 날개를 달고 펼쳐나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뒤처진 아이들 중에서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판로를 뚫어준다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나는 저 좁은 낙타 구멍 같은 저 공부 쪽으로 좀 가보고 싶어요 하는 애들한테는 사다리를 좀 놔주는 정도로 해야 되지, 야 잘하는 놈들 공부하는 거 연필 뺏어버리고 공부하지 마, 눈 가려버리고 학원 다니지 마, 못하는 애들 부모들이 위축되잖아. 이게 지금 평준화입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생명체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뭘 생명적인 겁니다. 지금 제가 이 뒷 배경에 식물들이 있지만요, 식물들이 평준화돼서 자라는 식물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경쟁하지. 우리가 평온해 보이는 아름다운 저 숲속에 가도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산림욕을 한다고 하는 그 피톤치드도 나무가 뿜어내는 자기가 몸을 보호하기 위한 독성 물질이에요. 그걸 적당히 쏘이니까 사람 피부가 몸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면역력이 좋아지고. 다 싸우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치열하게 피 흘리면서 무조건 싸우자 이게 아니라 잘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적당량의 사다리를 놔주고 다양한 판로를 뚫어주고, 잘하는 애들을 왜 묶습니까? 손흥민한테 축구화 뺏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걸 명색이 보수 우익이라고 하는 걸 내세우는 정치인인 김석기 씨가 이런 공약을 들고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거 폐지해야 됩니다. 이거 폐지 안 하면은 제가 이 정말 덧보잡쩌리 유튜버지만은 맨날 김석기 의원 씹을 겁니다. 이거 폐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의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여기 뭐 해줬는데 하는 거는 이해해 주세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기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 생명을 위해서도 그런 건 어느 정도를 뭐 설득도 하고 소통도 하겠지만요, 국가를 위해서 좀 더 싸워주세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시죠? 예, 목숨 걸고 좀 싸워주세요. 목숨 걸고. 보좌진 7명, 인턴 2명 합쳐서 9명 거느리고 그 넓은 국회의사당과 사무실 다 쓰고 충분히 보답받고 있잖아, 그죠? 우리 세금 충분히 보답받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싸워주세요. 제가 이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김석기 씨를 위시한 정말 보수 우익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합니다. 예, 감사합니다.